I am just a little girl who's looking for a little boy who's looking for a girl to 제주문화예술인 홍보 프로젝트 탐나는 문화생활 문효진입니다. 지난 3회 동안 저희들이 뮤지션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공간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시스는 현태쿤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점 책방지기로 있습니다. 마침 선생님 내신 책이 이 문화도서 보급에 저 선정이 되셔갖고 정말 아, 예. 축하드리려고 하는데 아유,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신지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문학 나눔 우수 도서라는 건데요. 그 분기별로 저 책만이 아니고 네. 문학 분야의 좋은 책들을 정해서 네. 그 다른 도서관이나 아니면 여러 곳에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선생님 작품이 제주에서 출발을 해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 보급처에다가 이제 보급이 되는 건데 이거야말로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예, 네. 작가로서 책을 낸 사람으로서 제 책이 동시집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가 네. 그 동시집 읽는다고 상상을 하면 네. 참 기쁜 일이죠. 네. 이번에 그 동시집의 뭐 특별한 컨셉이라든가 뭐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접하면서 동시 동화를 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동시를 쓰면서 그 주로 생활 동시를 썼는데 제 아내인 네. 그 김신숙 시인이 제주도 동시부터 써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길래 아 그런가 해서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저는 주로 그 화북에 있는 별도천에서 놀았는데 네. 별도봉 아래에서 놀면서 그때 만났던 동물, 식물, 곤충들 그 얘기부터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책 안에 무려 57개의 동시가 있어요. 네. 57개 중에 사실은 저도 음악을 하지만 많은 곡 중에서 타이틀을 뽑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57개 중에서 딱 하나를 고르셔서 지금 제목을 지으셨는데 왜 하필 이 시를 타이틀로 하셨는지. 예, 그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네. 저도 몰랐었는데 네. 이 동시를 쓰기 위해서 과학 관련 책을 읽다 보니까 두점박이 사슴벌레가 제주도 곶자왈에만 살고 있다고 해서 아 그럼 곶자왈이라는 것이 제주도 자연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두점박이 사슴벌레를 발견하고 싶어서 갔는데 찾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찾지 못하고 네. 그래서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두점박이 사슴벌레의 집은 곶자왈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친구 집이나 다른 집을 방문하면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네. 이렇게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두점박이 사슴벌레 집에 갔으니까 예의를 갖추면서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선생님의 목소리로 신앙서 부탁드릴게요. 예, 잘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점박이 사슴벌레 집에 가면 두점박이 사슴벌레는 곶자왈에서만 살아서 곶자왈은 두점박이 사슴벌레 집이에요. 곶자왈에 가면 두점박이 사슴벌레에게 인사해요. 개가시나무, 떼죽나무도 반갑다며 손을 내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남의 집에 갈 때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곶자왈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와서 여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연을 찾으시잖아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예의를 갖추고 가지고 온 거 가지고 가고 좀 사진 찍을 때나 뭐 이럴 때 좀 예의 매너를 갖추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함부로 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고요. 선생님 작품 안에 보면 많은 주인공들이 나와요. 왜 하필 이 동시 안에 이 많은 주인공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제주 자연에 대한 동시 써야겠다 해서
가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식물이나 곤충이나 동물들을 이렇게 보고서 집에 와서 써야지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름들을 모르겠는 거예요. 예, 이 곤충이 무슨 곤충이지 네. 알아야 쓸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도감책을 펼쳐서 찾아보면서 생각이 든 게 이름을 먼저 불러줘야겠구나. 특히 대부분이 좀 안 알려진 이름들, 대부분 안 알려진 이름들은 또 멸종 위기더라고요. 제가 여기 제주어 쓴 이유도 제주어가 또 멸종 위기잖아요. 동물이나 식물도 멸종 위기구나 싶어서 그럼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했을 때 계속 존재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데 사라져가는 것에 의미를 둔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라져가는 것이 보석이라고 보는 마음 자체도 사실은 정말 예술가의 저는 심성이라고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고 찾아주고 이렇게 드러내준다면 정말 반가운 일일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고르기가 참 어렵긴 한데 네네네. 예, 생각해 보면 그 곶자왈에 대한 시를 써야지 생각했을 때 곶자왈을 생각해 보니까 곶자왈은 참 무궁무진하고 참 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며칠을 곶자왈만 생각하면서 네. 곶자왈 생각이 안 날 때까지 한번 시를 써보자 했더니 이렇게 긴 시가 나와서 네. 보통 동시는 짧은 편인데 그래서 긴 시가 나와서 맨 마지막 부분에 넣어봤는데요. 네. 좀 애착이 많이 갑니다. 두 패러그래프 정도만 읽어볼게요. 곶자왈. 빛은 나무를 타고 들어와 물방울 같은 열매로 떨어지지. 구실잣 밤나무 열매를 봐. 초록빛 빛깔로 가득 찬 미술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 미술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도입부터 굉장히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끼가 노래를 하고 새소리가 다 나고 이곳에만 가면 마치 내가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이 시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곶자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제주도에 몇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서 혹시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곳이 작가님의 시를 좀 뭔가 상상할 수 있고 아이들이나 이렇게 같이 가족끼리 갈 수 있는 곶자왈이 어느 곳이 좀 괜찮을까요? 그 동백동산에 그 먼물각이라고 있는데 네. 예, 거기가 보호구역이어서 가까이는 가지 못하지만 멀리서만 봐도 참 저는 처음 가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집 동시집에도 네. 예, 제주도의 눈동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먼물각이 너무 아름답고 맑아서 좋았습니다. 무엇인가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출발한 영감이었을까 궁금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시를 꿈꾸기 시작했는데 막연하게 시를 꿈꾸긴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막내 외삼촌이 계셨는데 외가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방학 때마다 외삼촌 댁에 맡겼어요. 과일을 보내셨군요. 예, 그 공부를 좀 많이 시켜줬으면 해서. 네. 근데 외삼촌은 방학이니까 좀 쉬고 싶어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저랑 항상 탁구 치고 네. 예, 그리고 들로 나가서 곤충 잡기 같이 하고 바닷가 가서 놀고 이런 것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저한테 아주 정신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외삼촌하고 했었던 그 많은 추억들, 많은 이야기들이 이 시 동시에 남겨져 있을 것 같은데 동시 안에도 제가 보니까 외삼촌 얘기가 있었어요. 네. 외삼촌이 내게 물려준 해오라기 우표, 이 우표를 편지에 붙이면 멀리 날아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삼촌이 이 책을 보셨을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제 외삼촌은 이제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아, 네. 아마 그래서 저한테 계속 상실감을 줘서 시를 쓰게 한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이런 제주어라든가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던 소외에 당하는 작은 곤충들 그런 마음을 이 시에 담으셨는데 이 외삼촌과 함께했던 그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들이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나와서 너무 흐뭇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이 더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서 이제 문학의 소식을 전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고 부장님이 문화예술계 소식을 전담으로 맡으셨습니다. 이 첫 회부터 지금까지 저분이 누구실까? 옆에서 늘 귀담아 들으시고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고 부장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고 부장님 목소리로 우리 문학의 소식 전달해 볼까요? 탐나는 문화생활 제주문화예술계의 소식을 전하는 남자 소식남 고 부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자, 준비한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문학관 창작공간에서 작품 활동을 할 입주 작가를 처음으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2월 11일 오후 6시까지 제주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고 하니 기성 작가 또는 예비 작가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독서 모닝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도서 요약 정보를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알림톡 문자로 발송해 준다고 하는데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주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꼭 신청하세요. 연못을 깊게 관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연못 그림에 풀어낸 민화 개인전 연못애가 서귀포 보목동 루시손 아뜰리에에서 전시 중에 있다고 합니다. 1월 30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두르세요.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 놓치지 마세요. 이상 고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 부장님 그 책상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또 책과 함께 또 오늘 문학의 소식 전해주셨는데 우리 작가님 앞으로의 소식을 또 안 들을 수가 없겠네요. 예. 그 아동 문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시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욕심이 있다면 네. 그 여기도 그 박들이라는 화가분이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 그림책인데요. 제주도에 그 예전에 그 임금님의 감귤밭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게 금물 가원인데 네. 임금님에게 그 귤을 보내기 위해서 재배하던 그 밭인데 그 밭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어떨까 지금 구상 중입니다. 참 끊임없이 이렇게 동시에서 출발해서 또 그림책까지 또 구상을 하고 계신데 기대됩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또 새로운 활동들 기대하고요. 오늘 이렇게 고즈넉히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긴 했는데요. 시 얘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얘기 들었는데 오늘 인터뷰 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기의 책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는 정말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인데요. 예. 제 동시집 부족하긴 하지만 많은 어린이분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이 사줘야 되니까 엄마 아빠 분들이 많이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동시 저도 사실은 직접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이 소장 가치가 있는 동시거든요. 이 안에는 제주에 사라져가는 동물, 곤충 얘기도 있지만 우리 어렸을 때의 추억 얘기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다 공유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아이들과 그리고 어르신들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나는 문화생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탐나는 문화생활.